오늘은 중학교 1학년 아들과의 대화, 중학교 1학년 딸아이와의 대화, 시험 기간에 있었던 대화를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생활 해법사전 How to Live. 주신 내용을 보면요. 아들이 엄마, 나 2시 반까지만 휴대폰 게임하고 시험 공부할게. 그래서 엄마는 그래, 약속 지켜. 그리고 2시가 지났습니다. 아들이 엄마, 배고파. 라면 해줘. 나 먹고 공부하게. 그래, 알았어. 그럼 라면 먹고 3시 반? 하고 아이는 계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엄마가 언제 시작할 거야?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의 재촉이 시작됩니다. 약속을 했잖아. 행동으로 옮겨야지. 참, 엄마도. 이때 엄마는 슬슬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30분이 흐르고 난 뒤에 안 할 거니? 하는 엄마의 말이 있죠. 그랬더니 아들이 긴 한숨을 쉬면서 아주 하기 싫은 듯 책상에서 멍 때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가 야, 그럼 너 농구 다녀와. 공부한다고 해서 빼줬더니 야, 안 하니까 그냥 갔다 와. 아들이 좋아할 법도 한데 아들은 할 건데? 엄마는 더욱 화가 나서 가! 다녀와! 엄마가 아무리 가라고 해도 버티던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네, 엄마의 속 터지는 이런 마음, 확 와닿으시죠? 어느 가정에서나 벌어지는 시험 기간의 풍경입니다. 쪼개고 쪼개서 분단위로 시험 공부를 하면 좋으련만 5분 암기나 오답 노트만 슥 둘러봐도 과목 점수가 좀 쑥 올라갈 텐데 안타까워 미칠 노릇입니다. 아이는 천하태평 게임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그리고 끓여달라는 라면을 끓여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서 열심히 책상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은데요. 배부르다고 졸린지 꼼짝도 않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전하고 대화를 하면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는 정말 멋진 아이가 될까요? 그런 대화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짧은 대화 장면이지만 짐작이 가는 바는 어머님이 아들의 스케줄을 정해주고 그러니까 농구도 빼주었다고 표현하시는 걸 봐도 아이에게 학습에 대한 일과 계획에 대한 그런 주도권이 없는 것 같네요. 대부분 아이들의 시험 기간 스케줄을 양육자님들이 관리하시고 시험 날짜, 교시별, 과목별 범위 확인하시고 시험 결과 궁금해하시고 시험 결과 분석해서 다음 시험에 대비해서 학원을 바꿔야 하나, 과외 선생님을 바꿔야 하나,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육자님들이 담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가 알아서 다 할 테니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가 하는 공부는 아이 본인의 것일까요? 엄마의 것일까요? 불평하고 투정하고 책임 전가하고 비관적으로 나오는 아이가 주인일리 만무하죠. 주인은 대비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책임지고 개선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죠. 위 장면에서 아들의 한숨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지? 정말 공부하기 싫다. 엄마가 곧 나보고 뭐라고 할 건데 빨리 공부하라고 방에 들어올 텐데 뭐부터 하지? 정말 공부하기 싫다. 어제 시험도 망쳤는데 이 세상에 시험은 모두 사라지면 좋겠다. 미치겠네. 진짜 공부하기 싫다. 멍. 도망칠 것도 없고 내일이 영어 시험인데 지금 뭘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올 것도 아니고 엄마가 실망할 텐데 엄마가 애쓰는 건 아는데 미안하긴 한데 사람은요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면 탓하고 피하고 도망갑니다. 인생이 공부가 본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부모는 조력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넓은 시야로 자녀의 공부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요. 지지자의 위치에서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녀를 참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죠. 자녀를 참 괜찮은 아이로 보아 주어야 하죠. 그러면 대화의 첫 단추 혹은 대화의 흐름은 왜곡 없이 잘 전달받고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장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엄마, 나 2시 반까지만 휴대폰 게임하고 시험 공부할게. 그런데 엄마는 그래, 약속 지켜 라고 했어요.
이것의 속마음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이 당부의 태도는 너를 믿기가 힘들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2시 정각이 되었을 때 아들이 엄마한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죠. 먹고 공부할 거라고. 그럴 때 엄마가 그래, 라면 먹고 3시 반? 이라고 하는 민마음에는 다시 한번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당부 보이시죠? 자, 엄마가 3시 반 정도 되니까 언제 시작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의 안에는 역시 너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기본 전제가 들어있어요. 아들이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더니 엄마가 약속을 했잖아. 행동으로 옮겨야지.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너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아들이 아휴 하고 한숨을 쉽니다. 그 말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니 정말로 답답하다. 나의 의욕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복합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가 또 이러잖아요. 너 안 할 거야? 이 말은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기다려주는데 너는 해도 너무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왜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 농구 다녀와. 공부한다고 빼줬더니 안 하니까 그냥 갔다 와.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공부할 거라는 너를 믿은 내가 바보였구나. 그냥 공부랑 아무 상관없는 농구나 하고 와. 넌 안 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아들이 계속 공부할 건데 라고 했더니 가! 다녀와! 라고 하잖아요. 그 말 또한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시끄러.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말이 다르고 다르다는 것은 어감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대본 형식으로 적어놓고 보면 보입니다. 화자의 밑바탕에 있던 속마음이 보입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말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느끼죠. 억지로라도 아이를 좀 믿어주는 마음가짐 장착해 보십시오. 지금 닥친 시험의 결과는요, 이전 공부의 질과 양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양육자 본인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여유 있게 전해 봅시다. 자,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그 장면을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돌아가 볼게요. 엄마, 나 2시 반까지만 휴대폰 게임하고 시험 공부할게. 오, 좀 쉬었다가 공부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2시 정각이 돼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배고파. 나 라면 좀 해줘. 먹고 공부하게. 했을 때 엄마가 2시 반까지는 30분밖에 없구나? 아유, 엄마가 서둘러서 끓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계속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엄마가 너 지금 2시 30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네가 시간이 다 된 걸 잊었나 보다. 엄마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어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아니야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대답한다면 아이 그럼 나중에라도 후회 없도록 엄마가 필요하면 말해. 엄마가 성실한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아이 메시지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엄마가 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만 또 30분이 흐르고 있어요. 그럴 때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3시인데 너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어. 뭐 힘든 거 있니?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 안에는요. 너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아이를 괜찮은 아이라고 믿어주는 멘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지나치게 보내고 있다 싶을 때 아이의 마음 읽기와 지지의 말과 엄마의 욕구를 잘 전달을 한번 해보죠. 너 집중이 잘 안 되나 보다. 그럼 그냥 농구라도 하면서 컨디션 조절하는 건 어때? 라고 하는 메시지에는요. 우리 아들 참 괜찮은 아이인데 억지로 계획을 끌고 가는 건 도움이 안 될 듯하니 너에게 정말 중요한 시험이잖아. 스스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겠지. 라고 하는 믿음도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알아서 할 건데 라고 짜증을 낸다면 알았어. 괜스레 엄마가 걱정이 많았네. 라고 하는 아이 메시지. 자,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 딸아이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상황도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부릅니다. 연지야, 공부하자. 그랬더니 딸이 싫어! 이러더래요.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주섬주섬 공부할 준비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문제를 풉니다. 엄마는 그 문제를 다 풀 즈음에 다가가서 채점을 하죠. 엄마가 하는 말, 틀린 문제 좀 고치면서 점검하지.
그랬더니 아이는 아무 말 안 하고 싫은 얼굴로 오답 문제 풀이한 거를 던지듯이 네, 책상에 이렇게 탁 던지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적어주셨어요. 이때 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뭐가 문제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틀린 문제를 푸는 거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좀 바르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자, 이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애가 군소리 안 하고 공부를 하네요, 뭐. 아유, 우리 애는 어쩌고 저쩌고. 자, 양육자님도 하기 싫은 학습 지도를 지금 억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다른 친구 엄마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싶고 또 세상 돌아가는 물정 나도 SNS 막 서칭해가면서 편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엄마니까 공부하느라 수고하는 아이 뒷바라지를 부족함이 없게 이것저것 내 욕구를 눌러가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도대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 고생을 하나? 아니 고생한 만큼 보람도 안 느껴지고 자녀에게 정말 내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는 마음이 막 물밀듯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는 툴툴대기나 하고 억지로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고 있으니 참으로 힘겨우실 것 같아요. 어머님의 마음은 기왕 하는 거 좀 열심히 정성껏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시잖아요. 세상살이 참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데 하기 싫은 일 또 해야 하는 일을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입장 한번 바꾸어서 사례를 견줘보도록 해요.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예로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장을 담궈야 합니다. 딱 두 식구가 먹는 게 많지 않은 양이라고 해요. 시어머니께서 힘에 부친다고 올해부터는 며느리 집에서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뭐 양이 적으니까 그냥 사서 먹어도 좋으련만 그냥 굳이 직접 담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평소에 좀 도움을 많이 주시는 그런 시어머님이라 마음이 멀지는 않아요. 절임 배추도 단골 가게에서 전화 주문해가지고 집으로 직접 배송하게끔 해주셨고 뭐 양념장 몇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말이 간단한 두 식구라고 하지만 저는 손맛도 그닥 없는 편이에요. 저는 요리를 좋아하지도 않는 편이라 주방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김장 담그는 행사가 싫습니다. 양념 담그는 날이 되었어요. 양념 만들자고 하십니다. 아유, 참, 김장이 곤욕이에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서 싱크대에 이제 재료들을 막 다듬는데, 물도 튀고, 손에서 재료가 미끄러져 이제 탁 떨어졌는데, 아휴! 이러면서 이제 주워드는데 힘도 들어가고, 신경질이 나는데, 막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채썰기도 뭐 유난히 소리가 크고 투박하죠. 옆에서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재료 빠진 게 없는지 한번 체크하라고 하시네요. 속으로 그냥 하기 싫은데 대충 하지 뭘 또 체크하래. 아우 맛도 보래. 그냥 자기가 보면 되지 자꾸 나보고 간을 보래.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 아마도 기왕 김장 담그는 거 그냥 기분 좋게 하면 좋겠다. 그래야 김치 맛도 좋고 1년 식탁이 풍성해진다고 그런 마음 아니실까요? 이럴 때 마음이 아마 우리 아이의 지금 마음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자, 김장을 안 담글 수는 없고 어떤 분위기와 상황이 되면 그나마 가볍게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마음 읽기와 지지, 그리고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아이고, 요즘 김장 그냥 사서 먹는 집도 많은데 같이 김장 담그는 일 해주니까 참 고맙다. 힘들지? 번거로울 것도 같아. 싫은 소리 없이 집 청소까지 다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 얼마나 피곤할구. 우리 애미 고맙다. 김장 끝나면 당분간 주방에는 발도 들이지 마라. 응? 내가 참 고맙다. 우리 딸이어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싫은 일을 좋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견뎌내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화 장면으로 봐서는 이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거스르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아니면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격려와 수고에 대한 감사함일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 더 힘들 거야. 오답 노트는 다 귀찮아하는 작업인데 빠지지 않고 정리하는 걸 보니 엄마가 기특해.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딸. 으구구구구구. 네, 어머니께서 아이 학습 지도를 기꺼이 즐기면서 하기가 힘들듯이 내가 억지로 하고 있다는 말은 상대 탓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확인이 됩니다. 내가 편하거나 내가 정성스러운 태도가 아니라면 자녀도 당연히 불편하고 건성일 거라는 거죠. 양육자인 내가 내 아이의 학습 지도를 편안하게 맞이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